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좌파들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는 남자 정치구단 우영우입니다. 자, 오늘은 총선 결과를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 좀 차이가 많이 났죠?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대패를 하고 끝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총 300석 중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쳐서 187석을 확보를 했고, 국민의힘은 108석,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필두로 해서 3석을 확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행히도 200석은 넘지 않아서 이제 민주당의 폭주까지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지만 그래도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180석 이상을 야권에서 가져감으로써 대통령실은 좀 문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졌다. 사실상 레임덕이 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뭘 해도 추진이 안 되니까 아마도 협치를 통해서 조금 주고받는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격적이긴 하지만 21대 구성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게 이제 21대 국회 결과인데 그때 당시에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그리고 열린민주당이 이제 한 몸이었으니까 당시에도 여기서 183석을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민주당에서 175석을 가져간 것과 비슷한 상황이죠. 조국혁신당까지 합치면.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와의 구성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엄청나게 큰 충격이 있진 않겠지만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첫 총선에서 참패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좋지 않다라는 반증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 쪽에서 뭔가 기조를 좀 바꿔야 이 다음 대선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 상태로 가면은 그냥 헌납하는 거죠. 정권을 다시 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180석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체 180석으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180석 이상을 확보하게 되면 법률안 패스트 트랙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속 처리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 180명이 와가지고 와서 우리 찬성합니다 하면 끝나는 거거든. 그리고 이 필리버스터라고 해서 예전에 뭔가 법안이 처리되려고 할 때 이제 반대파 쪽에서 의원이 한 명 나와서 이제 연설을 계속 하면서 그걸 지연하는 걸 필리버스터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못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민주당이 원하는 법은 그냥 통과시키면 통과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200석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대통령의 거부권 때문에 좀 추진이 안 되는 것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좀 합리적인 법안이라고 하면 대통령 측에서도 거부를 할 수는 있지만 거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가겠죠.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이런 좋은 법안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단독으로 이걸 거부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무 법안이나 다 거부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된 거는 계속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을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한 거지 뭔가 민생이 도움이 되고 나라에 도움이 되는 법을 제정했을 때 그걸 대통령이 거부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200석 이상이 되면 대통령 탄핵 소추가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탄핵시킨다는 얘기는 아니고 탄핵을 위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는데 200석 됐으면은 윤석열을 끌어내릴 수 있었는데 아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좀 잘 모르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200석이 됐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한번 추진을 해보자가 가능한 거지 탄핵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영상에서 언급을 했던 그런 의원들에 대해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가장 관심이 갔던 부분은 요 이지은 후보와 유사명 후보였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총경 출신이었거든요. 총경. 이제 각각 마포, 갑과 동작을 그러니까 나름대로 괜찮은 지역구들이죠. 여기 원래 21대에서는 민주당에서 가져갔던 지역구기 때문에 전략공천으로 여기를 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원래 있던 이수진 의원이 여기 동작에서 쫓겨나면서 굉장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디스를 하고 갔던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아무튼 이 사람들을 제가 왜 비판을 했느냐. 이 사람들은 검수완박 이후에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니까 그 권한에 대한 견제를 하기 위해서 경찰국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설치를 했죠. 이 경찰국에 대해서 반발을 한 인원들이에요. 뭔가 구조가 변했기 때문에 새로운 기구가 설치가 되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우리가 경찰 총경들이 이거를 권력을 잡아야 되는데 왜 중앙정부에서 경찰국도 설치해서 우리를 제한하려 드느냐라고 해서 총경 회의를 소집을 했고 이 사람들이 이제 독단적으로 총경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자 요 사람들이 거기에 반발을 해서 사표를 내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봤을 때는 정부에 싸움을 건 거야. 왜냐면 정부는 판이 흔들렸으니까 새로운 판에 대한 구조를 새로 짜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거기에
의도적으로 싸움을 건 거죠. 그리고 싸움을 걸어서 자기가 징계를 받도록 유도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약간 그거지. 야야 쳐봐 한 다음에 한 대 딱 맞고 나니까 야 깽값 내놔.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은 이후에 독재 프레임을 씌우는 거야. 정권이 독재적으로 검찰 정권이 우리를 탄압하려 한다. 그래서 나와서 이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게 해달라라고 민주당의 인재라고 영입이 돼서 후보로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불과 뭐 1년, 2년도 안 된 이슈인데 그 사이에 무슨 정치적인 그런 마인드나 청사진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가서 뭐 선거 운동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저 사람은 계속 정권 심판만 외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민주당의 지역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낙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알아볼 지역구는 경기 남부에서 수원 정과 안산 갑인데 사실 이쪽은 제가 영상을 좀 많이 올렸어요. 많이 올리고 이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특히나 이제 양무석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많이 올렸는데 일단 첫 번째로 김준혁 후보 여기는 이제 이수정 후보와 맞붙어서 표 차이가 별로 안 나왔어요. 2377표 차이인데 여기는 지금 무효표가 이거보다 더 많은 뭐 4천여 표가 나와서 좀 논란이 되고 있죠. 원래 나는 민주당 뽑던 사람인데 저 김준혁 저거 하는 거 보니까 뽑기는 싫고 모르겠다 그냥 무효표 하고 사표를 내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이제 비판 포인트는 이 김준혁 후보는 그 2대 성상납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진정성 있게 하지 않았고 그거 이외에도 이것저것 좀 이상한 말을 많이 하고 다니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말할 수는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까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게 국회의원으로서 할 만한 말은 아니다. 물론 이제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아닐 때 이야기한 거긴 하지만 이 사람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그렇다는 거는 좀 사람들이 보기에 좋지 않다. 이거는 국회의원보다는 잡지 칼럼니스트에서 뭔가 그냥 재밌는 글이나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사회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문제가 됐을 때 바로바로 사과를 했다면 그래 이 사람이 그냥 그런 생각을 좀 생각 없이 아니면 깊이 없이 가볍게 이야기한 건데 뭐 거기에 사과를 했으니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사과를 제대로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서 이 사람은 좀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주 근소한 차이로 결국에는 당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양문석 후보인데요.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모두 잘 아시다시피 불법 대출, 새마을금고에서 불법 대출 11억을 딸의 명의로 가짜 사업자를 가진 딸의 명의로 받아서 강남의 아파트를 산 걸로 문제가 됐고 거기다가 재산을 축소신고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수사가 진행이 되면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의원직 상실하실 분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서 괜히 보궐선거 일어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 함량 미달의 후보는 안 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는 좀 비판을 했던 건데 끝까지 자기는 불법이 아니라 편법 대출이라고 우기기도 했죠. 그래서 좀 안 됐으면 싶었는데 꽤나 큰 차이로 결국 당선이 됐습니다. 요 경기 남부 수원과 안산 갑에 사시는 분들은 조금 좀 각성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후보들을 데리고 어떻게 지역을 이끌어 나갈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아무튼 4년간 좀 고생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은 좀 이변이 컸던 도봉구 갑인데요. 여기에서는 김재석 후보와 안기령 후보가 붙어서 결국에는 김재석 후보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겼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이슈냐면 요 도봉구 갑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김근태 의원과 인재근 의원이 거의 거기에 이제 그 정신적 지주로 그쪽에서 국회의원을 계속 하시던 분이에요. 부부 두 분께서.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 민주당의 텃밭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 나가도 우리가 당선이야라고 이재명도 안규령을 갖다 꽂은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김재섭 의원이 말도 굉장히 잘하고 경력도 나쁘지 않아. 서울대 법대 출신에 이것저것 활동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21대 총선에서도 나와서 도봉구 갑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자기 얼굴을 알리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안규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앵커 출신으로서 이재명 캠프의 대선 대변인을 잠깐 했던 거 말고는 정치 경력이 없어요. 그리고 이슈가 된 게 이재명한테 딸랑구 짓을 하는 걸로 뉴스가 아주 여러 번 나와서 그게 좀 이미지가 각인이 된 것 같아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재명과 차은우 중 더 잘생긴 사람은 했을 때 당연히 차은우라는 대답을 이제 기대를 하겠지만 이분은 이재명이래. 이재명이라고 해서 당시에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사람도 그러지 말고 뭐 장난치지 말고 약간 그렇게 했는데 안규령이 끝까지 나 진짜 이재명이야 뭐 이런 식으로 뭐 좀 농담 같은 분위기긴 했지만 끝까지 정색을 하면서 이재명이라고 하더라고. 이제 마지막 되면 그쵸 외모는 그래도 차은우죠라고 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이재명이라는 걸 한 걸 보고 사람들이 좀 정감미가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좀 자멸을 했죠.
도봉구에 갔는데 여기가 무슨 동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의 행정구역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그걸 좋게 볼 리가 없겠죠. 그리고 성남 중원구 여기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이 이수진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뭐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들을 찾아보시면 이 이수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 공천이 된 과정도 굉장히 복잡해요. 맨 처음에 이 이수진은 원래 비례의원이었기 때문에 지역구 어딘가를 찾아 들어가려고 했어. 근데 자기가 이제 공을 좀 들이고 있던 지역구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전략 공천이 되면서 자기가 지역구가 없어진 거죠. 그런데 그 지역구가 없어지다 보니까 자기가 그냥 결단을 내렸다 이거야. 아, 제가 뭐 이번 총선에는 좀 눈물을 머금고 나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자회견을 했어. 기자회견을 했는데 요분 누군지 아시겠죠? 요분은 현근택이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원래는 요 성남 중원구에 요 사람이 나갔어야 돼요. 근데 갑자기 성희롱 논란이 터지면서 이 사람이 이제 사퇴를 한 거죠. 사퇴는 아니지만 아무튼 좀 잘려나가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수진이 드디어 나에게 다시 기회가 왔다. 그래서 다음날 바로 저는 이재명을 위해서 성남은 결국 이재명이 정치를 시작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남은 우리가 먹어야 된다. 저는 이재명을 위해서 중원구에 출마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하루 만에 기자회견을 했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야,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하루 만에 얼굴이 싹 바뀔 수 있나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은 되면 안 되겠는데? 약간 그런 생각은 했지만 결국에는 이쪽 지역이 워낙에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이어갖고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당선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마포을과 광진을 여기는 좀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바로 정청래 의원과 고민정 의원입니다. 뭐 요분 정청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마포의 뭐 맹주죠, 맹주. 뭐 나오면 무조건 정청래니까. 그리고 고민정 같은 경우에도 광진에서 예전에 이제 오세훈 후보를 꺾고 당선이 됐으니까 꽤나 좀 입지가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이 정청래와 고민정이라는 사람은 국회의원의 자질이 좀 없다고 생각해요. 이 정청래와 고민정에게 투표한 이 10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은 좀 접신물에 코 막고 뭐 죽으시지 마시고 좀 고통을 한번 느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정신을 차리시라고.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민주당 내에서 목소리 꽤나 좀 내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름대로 인지도가 높으니까. 그런데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180석의 거대 야당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 물론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수도 있지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할 이유가 없거든. 대통령도 좋은 법안이 나오면 통과를 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180석을 가진 거대 야당의 일원들로서 민생 법안의 통과가 아니라 4년 내내 정쟁과 정권 흔들기에만 혈안이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당을 위해서 당대표를 위해서 무슨 일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는 이런 사람들을 21세기 매국노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자기 이득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손실이 가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본인들 생각에는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고 행하겠지만 정말 앉아서 10분만 생각을 해보면 그게 진짜 정의인가. 일단은 국민이 잘 사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정권에 대한 비판을 하더라도 하는 거지. 무조건 맨날 뭐 검찰 독재니 뭐니. 아니 진짜 검찰 독재였으면 니네 나와서 그딴 소리도 못해. 다 잡혀갔지. 솔직히 그렇잖아요. 진짜 독재 정권이라면 직소리도 못하지. 아니면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어디 끌고 가가지고 그냥 코에다가 설렁탕 한 그릇 그냥 먹여버리고 그러면은 그냥 끝나는 건데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사람들한테 선동을 하고 다니는 게 저는 정말 매국노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선거 결과로 좀 결과가 안 좋게 나왔는데 앞으로 지선도 있고 뭐 앞으로 또 이제 3년 뒤에는 대선도 있는데 그때까지는 국민의힘이 지금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환골탈태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정당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